네, 반갑습니다. 예, 대전 구봉서는 성범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언젠가 한번 저 무주 쪽에서 일반 도로를 타고 오면서 금산 쪽으로 오면서 이 금강가에 아주 높은 바위가 하나 솟아 있고 그 꼭대기에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아마 매끄러가 될 겁니다. 그걸 보고 느낀 점을 써놓았다가 이야기 형식으로 만들어서 오늘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목은 천년송 이야기, 이 고통의 신비함과 아름다움을 만나다. 이 아득히 높은 바위 틈에 자리 잡은 키 작은 소나무는 오랜 세월 풍파에도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마도 길게 뿌리 뻗어 어딘가 흙을 뚫고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아 그 품격을 잃지 않는 소나무에게서 고통의 신비함과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멋진 소나무는 좋은 환경 속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소나무가 뿌리를 뻗어 바위 틈을 비집고 내려간다고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바위는 땅보다 높기 때문에 바람을 더 강하게 맞아야 하고 햇빛도 더 세게 쬐야 할 것입니다. 땅 위에 있는 소나무에게는 바람과 햇빛이 많으면 좋겠지만 바위 틈에 사는 소나무는 항상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해롭다고 봅니다. 햇볕과 바람은 수분을 급격히 고갈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소나무는 천년송이 된다는 행복한 꿈을 꾸면서 오랜 세월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뻗기만 한 것이 아니고 조금씩 뻗으면서도 뿌리를 뻗어 내려갔습니다. 그 과정이 외롭고 힘들었지만 이 소나무는 꿈을 꾸면서 이미 자기는 천년송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행복한 마음이 그를 성공으로 이끌었고 고통을 참아 넘기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천년을 고고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소나무가 꿈과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없었다면 다른 많은 소나무들처럼 포기하고 사라져서 없어졌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고통을 이기는 방법이 꿈을 꾸면서 이 꿈을 이루어진다고 확신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꿈을 현실로 여기는 것은 먼 훗날 꿈을 이루고 나서 그때가 아니라 꿈꿀 때부터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통이 성화되어 행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년송의 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소나무를 좋아합니다. 쭉쭉 뻗은 키 큰 소나무보다 오랜 연륜에도 불구하고 키가 작고 굵으면서 상처가 아문 흔적이 있는 소나무를 더욱 좋아합니다. 사실 키 작고 굽은 소나무는 집을 짓거나 무엇을 만드는 데 쓰기에는 적당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저도 이 소나무를 보고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다 하는 그 자체가 소나무에게 사로잡혔죠. 하지만 이 소나무는 정원수로서는 최고입니다. 높은 바위 틈에 뿌리 내린 이 소나무는 누가 키워가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소나무와 닮은 소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분재를 합니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만든 소나무가 아무리 좋아도
자연에 있는 것만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소나무가 바위 끄트머리에 있으면 뭐하냐, 사람들이 많이 봐주게끔 밑에 내려와 있어야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건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고, 소나무는 사람들이 자기를 봐주고 안 봐주고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또 아집 에고를 내려놓은 성인의 마음과 같습니다. 성인은 명예욕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인기를 끌거나 못 끌거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진리를 따르면서 행복하게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저절로 교화되는 것입니다. 성인도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진실합니다. 그리고 바른 말이고 지혜로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스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것을 좋아하고 많이 가지려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하지만 소나무의 아름다움이 크고 높은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보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듭니다. 나무 중에서 특히 크고 곱게 자란 나무가 늠름하고 빼어난 듯 하지만 빼어날수록 빨리 베어져 목재에 쓰여버립니다. 이것을 보면 나를 내세울수록 많은 공격을 당한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작고 굽은 소나무는 아름답지만 쓸모가 없어 베어내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 또 사람들이 겸손하면 나무라거나 비방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은 이 나무를 정은수로 쓰려고 파가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고한 품격을 자기 집으로 옮겨서 구경하기 위한 욕심이지 베어서 쓰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낮추면 높아지는 이치를, 곧 교만심을 버린 겸손함을 배울 수 있으며 고통을 이긴 성인의 풍모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소나무에게서. 또한 나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임을 가슴 깊이 전해주는 소나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극복하면서 뛰어난 품격을 갖추게 된다는 진실마저 소나무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나무가 좋은 환경에서는 나오지 않듯이 뛰어난 사람 역시 고난을 겪으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바위 틈에서 자란 소나무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로하는 성인의 풍모마저 갖추고 있으면서 항상 우리에게 행복의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서 말합니다. 고통은 힘들지만 나쁜 게 아니야. 너를 더 높이 올려주기 위해 극복하라고 있는 거야. 그러니 고생을 너무 싫어하지 말고 사랑해야 해. 소나무가 어릴 때 뿌리가 짧아 물을 마시기 힘들었지만 뿌리가 길게 뻗어 물을 마실 수 있을 때부터는 너무 편안합니다. 사람처럼 키가 작아서 오는 열등감도 없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위 위의 소나무는 키가 크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키가 작은 것이 장점이 됩니다. 소나무는 키가 작아도 바위 높은 곳에 자리 잡아서 키 큰 소나무보다 또 멀리까지 바라다 볼 수 있습니다. 사람 역시 지위가 높으면 위험합니다. 바르고 고든 나무가 잘릴 위험성이 있듯이. 그래서 더욱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고통을 싫어합니다. 힘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소나무도 일부러 택해서
살아가기 어려운 바위 틈에 자리 잡은 것은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일부러 고생을 사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이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다면 그것을 잘 돌파해 보는 것은 굉장한 경험이고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큰 교훈을 얻을 것입니다. 소나무 역시 어릴 때는 고생을 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건강하고 편안합니다. 평지에 있는 어떤 소나무가 천년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를 보면 열악한 환경에 사는 것은 힘들지만 참으로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니 만약 지금의 현실이 힘드시다면 성장할 좋은 기회로 여기고 자신의 목적을 반드시 세운 다음 버티십시오.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 인연이 익어지면 훌륭한 사람이 되어 존경받는 이치에 저절로 올라갈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소나무가 천년송을 꿈꾸면서도 물을 찾아 뿌리를 계속해서 뻗어나갔듯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세상은 참으로 공평합니다. 고생을 전혀 안 해보고 어릴 때부터 부잣집에 태어나 편안하게 살면서 부자가 되어 늙어간다면 이 부유함이 얼마나 좋은 줄 모릅니다. 왜? 그것이 평소 사는 삶이기 때문에, 타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릴 때 고생을 심하게 한 사람이 커서 성공을 하게 되면 이 부유함이 얼마나 좋고 행복한 줄 모릅니다. 그러니 고통을 너무 싫어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즐기십시오. 내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고마운 것이 고통입니다. 만약 이 고통이 없다면 부자가 되어도 이게 얼마나 좋은 줄 알 수가 있습니까? 고생해 본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는 고생이 필요하다.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는 것을 기회로 삼고 마치 소나무가 천년송을 꿈꾸듯이 우리도 천년송 대신에 다른 나만의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면서 이미 목표가 달성된 행복감을 수시로 느끼면서 꾸준히 살아가면 틀림없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또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면 반드시 고통에서 벗어나 성공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인연이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